오늘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색 서비스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스타트업도 AI 기술을 예술과 디자인의 영역에 접목한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엄철현 대표님, 어떤 기준으로 이번 기업도 같이 평가를 하실 예정인가요? 아무래도 그 앱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고 계시고, 결국 그 앱 기반의 다운로드 숫자라든가 기본적인 KPI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재방문하는 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데이터 값을 가지고 많이 이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테크 스타트업인데요. 펄스사인의 박진은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러스트 AI를 개발해서 큰 주목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SBA 서울 혁신 챌린지의 장려상, 또 최근에 우리은행 위비 핀테크 랩에도 선정됐다고 들었는데요. 펄스나인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조금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마케터들과 개발자들이 만나서 컴퓨터 이미지를 가지고 좀 더 아름답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뉴욕에서 5억 원의 경매에 낙찰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국내에도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근데 어떻게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지 좀 보여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는 그 AI가 생산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어떤 스타일을 입력을 받았을 때 그 사진을 그 스타일대로 변환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흐다 또는 이제 르누아르다, 이렇게 되면 그 화가들의 특징적인 화풍을 받아서 이거를 그 단 2분 내지 3분 만에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로 사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고흐나 이전에 유명했었던 화가분들의 어떤 그리던 패턴들을 네.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패턴 가지고 사진을 그 그림처럼 다시 생성하는 그런 기법을 구현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근데 이제 학습이라는 단어가 요새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학습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컨텐츠가 주어졌을 때, 어떤 스타일과 컨텐츠가 주어졌을 때 이 둘이 서로 이제 닮으려고 계속해서 오차값을 줄여가면서 그 어떤 그 새로운 아웃풋을 만든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석에서 사진이 내가 생각했던 화가의 그림처럼 변하니까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작품 수준도 뭐 참고자료 보니까 상당한데요. 네.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페인틀 AI 기술적인 어떤 특징, 이게 사실 페인틀 AI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특징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인물 같은 경우는, 특히 동양인 인물의 경우는 그 AI가 생성적으로 표현하기에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런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목구비라고 하는 것은 1mm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좀 다른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동양인의 경우는 좀 이제 스무스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기술의 어떤 경쟁력이자 차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유사한 앱들이 많은데요. 이런 앱들의 경우는 보통 이제 풍경이라거나 또는 어떤 뭐 동물이라거나 좀 특징적인 그 인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런 것들조차도 약간의 색감을 얹어왔다, 또는 이제 특징들을 표현해냈다에 가깝지, 저희처럼 어떤 붓터치 하나하나의 특징까지도 그 결과물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어떤 강점이라고 한다면 동양인 인물학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함, 그리고 이것들을 출력의 품질로 가깝게 굉장히 이제 큰 이미지를 그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연산력,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림을 표현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그림의 획에도 첫 그 시작 획과 중간에 붓의 그 굵기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스타일, 이것들이 다 다른데요.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그린 것처럼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전부터 엄 대표님이랑 사진 말고 같이 좀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그림, 인물 초상화, 네. 테크모델 기념으로. 와, 저희 네. 혹시 약간 고흐풍으로 네. 저희 이렇게 좀 그림처럼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영광입니다. 한번 네. 해주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고흐가
기술의 기대 효과랄까요? 어떤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 AI는 디자이너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시각 디자이너 한 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웃풋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많은 소스들을 웹에서부터 구입을 하고 서치하고 뭐 이런 광고들을 반복하는 등의 완성품을 내기까지 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요구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것들을 최대한 디자이너가 원하는 스타일에 가깝게 빠른 시간 내에 서치 없이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디자인 시간은 좀 더 짧아질 거고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에게 오히려 그 영감 같은 거를 역으로 제안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국내외적으로 경쟁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경쟁사 대비 어떤 강점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어떤 그림을 생성해내는 생성적인 AI로서 국내 경쟁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 막 올라오고 있고 또 스타트업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뚜렷한 경쟁자가 있다라기보다 뭐 이런 이제 앞으로 시도해 나가는 스타트업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즈마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유명한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B2C로 해서 앱 서비스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스타트업은 이제 러시아 개발자 3명이 만든 실리콘밸리 소재의 그런 스타트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앱을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림을 만들어준다라기보다 약간 좀 그림 스타일로 좀 바꿔주는 거에 가깝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성장성을 위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통한 수익화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설계를 하셨습니까? 예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기술의 가치를 붙돋은 이제 마케팅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디자이너를 도와주는 그런 어시스턴트 도구로서 일러스트레이션 AI를 B2B로 구독으로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B2B 모델의 경우는 이제 뭐 연간 또는 월간으로 해서 구독을 할 수가 있고,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저희의 장점입니다. B2B 사업 모델이니까 현재까지 그럼 디자이너들이 이런 서비스를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런 지난 매출 등이 궁금한데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가 클로즈 베타 서비스 중이어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크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 외에도 이벤트로서 현장에서 이제 즉석으로 초상화를 그려드리는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게 저희가 10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뭐 한 2천만 원 이렇게 좀 작은 정도로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타겟 시장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해외 진출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타겟은 베트남 쪽하고 인도네시아 쪽, 그리고 중동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진출에는 항상 관심이 많아서 전시를 통해서 바이어들을 만난다거나 또는 해외 전시에 출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는 핀란드에 열리는 스타트업 축제인 슬러시라는 곳에 이제 초대가 돼서 거기에 이제 부스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좀 이제 북미권에서도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중독이나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타겟팅한 것은, 저희가 전시회를 나가서 바이어도 직접 만나보니 베트남은 이제 신흥으로 이제 떠오르는 이제 그런 이제 도약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산업적인 발전이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디자이너들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아직은 잘 트레이닝된 디자이너들은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떤 웨딩 쪽이라거나 또는 기념 카드를 만드는 그런 이제 출판 프린팅 시장 그런 오너분들께서도 이거 굉장히 AI 성능이 좋은데 우리는 매일 그런 그래픽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B2B로 특별 납품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막 경제가 부흥하는 디자이너 수요가 부족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희 솔루션을 납품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즈니스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B2B 형태로 디자이너한테 수금하는 비즈니스를 가져가실 건지, B2C처럼
뭔가 좀 재미있는 뭐 인공지능 화가 이런 서비스를 승화시키실 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뭐 매출이 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이제 B2C라고 이제 표현은 됐지만 사실상 이런 이벤트도 B2B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한 건 한 건 고객들에게 이제 돈을 받는 것은 그 행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브랜디드 스폰서십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미니멈 개런티를 걸고 즉석에서 고객들 대상으로 서비스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했던 거고요. 요것들이 좀 반응이 좋았고 보니 이제 즉석 사진 시장이 이런 쪽으로 많이 형성돼 있어서 이쪽도 이제 손쉽게 바로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노려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벤트다 보니 언젠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계가 오기 전에 빨리 웹 서비스로서 안착을 하는 것이 저희 사업 전략입니다. 그럼 최종 가치를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문 대표님 지금 펄스9의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설립한 지 좀 얼마 안 되신 상황이고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리즈 A 전 단계의 어떤 엑셀러레이팅 시드 투자 라운드일 것 같아요. 최종 기업 가치 얼마입니까?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기반과 또 상업적인 가치를 보면 최대한 20억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에 좀 더 기반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인 소셜 임팩트적인 가치를 보고 그런 그 예술인들을 위한 또 디자이너들을 위한 그런 B2B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러한 방향성이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확장이 되면 결국 수익 모델로 연결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그 기업 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기업 가치 기준으로 한 3억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아직 시드 투자 전이고 보통 시드 투자 라운드 때 보통 뭐 3억 사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절한 또 앞으로 더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은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막 저희가 저희를 알려 나가고 있는 단계여서 이런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기쁘고요. 국내에서만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쪽 바이어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실제 저희 이제 구매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제의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변환한다고 하는 게 싱글 단장의 이미지를 변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시퀀셜하게 연결을 하면 애니메이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FX 시장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곳은 또 워낙 매출 규모가 큰 굿즈의 사업이라서 이런 쪽 지출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 이제 3억이라고 말씀해주신 그 밸류에 대해서도 저희를 잘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보면요. 네. 다음 달에 4억 되고 다음 달에 5억 되고 막 그러거든요. 금방 네.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네. 정말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누구나 정말 AI 디자이너를 고용할 수 있고 AI 화가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시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